여러분, 그레이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근황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아요. 지난 10개월 동안 회사에 적응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어서 유튜브에 살짝 소홀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몇몇 구독자분들이 근황을 궁금해해 주셔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두바이에서 영국으로 온 지 벌써 10개월이 좀 넘었는데요.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그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와서 바로 취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에 가서 딱 한 달 일하고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 책상이랑 의자가 있죠. 재택근무가 길어질 것 같아서 홈오피스도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영국 대부분 회사들은 아마 정상화가 됐을 거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내년 초까지는 그냥 재택근무 하라고 해서 아마도 계속해서 집에서 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회사를 다닌 지 이제 9개월째가 됐는데요. 처음 6개월은 한국에서 수습이라고 부르는 프로베이션 기간을 거쳤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수습 기간으로 거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전에 일했던 두바이 회사에서도 똑같이 6개월을 수습으로 보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이 수습 기간에 뭐가 정말 잘못돼서 잘리거나 그런 일은 아주 드물겠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보니까 한 6개월 동안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항상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잘 지나서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티어2 비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직 스트레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보통 새로운 직장을 가면서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이런 것에 적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난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 6개월간의 수습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언어적인 부분도 있고요. 문화의 차이나 혹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화상으로만 사람을 봐야 하는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언어에서 오는 스트레스. 제가 두바이나 남아공에서도 계속 영어를 쓰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찐으로 영어만 쓰는 영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영어를 굉장히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전에 두바이나 남아공에서는 다 제2외국어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부담이 없기도 했고 딱히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도 없었거든요. 근데 영국에 와서는 내가 얘기한 거를 제대로 알아들은 걸까? 혹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걸까? 하는 겁도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한번 미팅을 하는데 저희 상사가 boil the ocean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바다를 끓인다는 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대충 터무니없다 정도? 외국인들이 터무니없다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처럼 저 역시도 되게 구어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국어인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일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 회사에서는 굉장히 수직적인 문화가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일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시키고 또 그 사람은 그 밑에 사람한테 시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의사결정 방식이라면 여기 영국 같은 경우는 마치 원탁에 앉아서 한 명 한 명 서로 의견을 물어보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다소 수평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수평적인 문화가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 명 한 명한테 의사를 물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고 불만이 있는 경우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반면에 안 좋은 점은 진행이 굉장히 느리고 중구난방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이랑 일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대로 안 해요. 다 자기 나름의 의견과 제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할 수 없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빨리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상사도 저에게 이렇게 바로 해라 라고 지시를 하지 않고 이건 어떤지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 라고 하니 정말 오래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에이전시 이렇게 협력사랑 같이 일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알겠으니 이거를 다음 미팅에 논의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한국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서 초반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좋은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물어가면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답답하고 뭔가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의외로 그 과정 중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되고 전체적인 결과가 내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마지막!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스트레스, 바로 재택근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듯이 저 역시도 디지털 노마드를 꿈꿔왔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집에서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더라고요. 우선 좋은 점은 출퇴근에 쓰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원하는 저에게 잘 맞는 사이클로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사실 아침에 훨씬 더 머리가 잘 돌아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찍 일을 시작하고 원래 회사에 있으면 이제 눈치가 좀 보이지만 집에서 일하면서는 더 빨리 마무리하고 이렇게 나만의 사이클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소통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모니터를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톤이나 어떤 비언어적인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모여서 하는 회의보다 훨씬 더 간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팅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진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만의 방법을 찾게 됐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루틴을 찾는 것. 매일매일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죠. 그래서 1시간 동안 꼭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했고요. 집 앞에 있는 공원에 가서 걸으면서 자연도 좀 가까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한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결과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도 사실 조금 그래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과정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니까 의외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관계도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결과도 향상이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제가 해외 생활 8년 만에 다양성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됐다는 건데요. 제가 이전에는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와서 실제로 문화가 다르고 또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랑 부딪혀보기도 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내가 생각한 게 꼭 맞는 건 아니구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의견이 공존해야 한다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저희 상사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어릴 때부터 그냥 같은 반에 다른 국적인 사람도 많고 그 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너는 이런 반찬을 싸우는구나 너는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한테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저처럼 한국에서 대부분 비슷한 인생을 사는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서는 다양성이라는 게 그냥 좋은 거지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영국에서 일을 하면서 내 생각만이 꼭 맞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뭔가 이해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다른 모습을 수용하게 되면서 이 앞에 말씀드렸던 스트레스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제 근황도 좀 알려드릴 겸 제가 외국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점 그리고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해봤어요. 어떻게 좀 공감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디지털 마케터 혹은 퍼포먼스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강의 플랫폼도 최근에 론칭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확인하셔서 한번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쭉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막힌다. 다시. 와서 영국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또 좋았던 경험도 하면서 너무 하면서가 많지. 다시. 있는